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10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로닝원 대 브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로닝원은 지난 시즌에는 탑독 양상의 강한 밸런스를 보이면서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했다. 다만 지난 시즌에는 브레다에게 1무 1패로 오히려 고전했던 케이스였다. 특히 브레다가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후로닝원의 플랜인 지공 전개를 최대한 방해하고 오히려 강한 역습으로 후로닝원의 수비에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2부에서도 가장 적인 실점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후방 빌드업의 약점을 드러낸 셈이다. 이어서 브레다의 전방 압박 능력은 사실상 리그 탑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브레다가 파이널 서드에서 공을 탈취하고 가는 횟수는 리그 4번째로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거나 턴오버를 만들어서 추가적인 공격 찬스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다. 특히 플레이오프에서는 8개의 슈팅 중 3개를 골로 연결하는 등 의외로 결정력도 좋다. 후로닝원이 꾸준하게 강호였지만 브레다의 강한 압박 능력과 효율이라는 점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후방 빌드업의 리스크는 상대의 강한 압박과 턴오버 예방인데 결국 후로닝원이 여기에 막혀서 브레다를 상대로는 지난 시즌 1무 1패로 아주 좋지는 못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블랙번 대 더비 카운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블랙번은 지난 시즌 수비가 약점이기는 했다. 다만 2월에 새로 부임한 에우테스 체제에서는 리그에서 다실점 케이스를 3번만 허용하면서 달라진 팀 컬러를 예고하기도 실제로 프리시즌에도 다실점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서 무패를 달리고 있다. 다만 극적인 순위 상승이 없었던 것은 역시 블랙번의 공격력이다. 대체로 스몰 지치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문제가 있어 공격력에서는 기복이 꽤 있었다. 이어서 더비는 지난 시즌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했다. 골득실에서는 더비가 가장 많은 플러스 41을 획득할 정도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모습이었다. 다만 감독이 2부 리그에서는 그다지 지도력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 로더럼을 맡아서도 3부에서 2위로 승격에 성공시키기도 했지만 그 다음 시즌에는 부진하면서 중도에 경질됐다. 유독 2부 이상에서의 전술적인 한계를 노출하는 특성이 심하다. 블랙번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스몰 지치에게 의존하는 공격력에서의 기복이 꽤 있는 편이다. 그래도 적어도 2부에 올라가면 전술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감독이 맡고 있는 더비의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번 경기 블랙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레스턴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레스턴은 전체적으로는 수비보다는 공격의 강점이 뚜렷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승격 플레이오프가 날아간 다음에는 의지를 잃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리즈나 입스위치 등 리그 내 강팀을 상대로 난전을 만들면서 승리나 승점을 챙긴 케이스가 다수였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점유를 자신들이 끌고 가는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강호들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약점을 크게 드러내는 편이다. 이어서 셰필드는 EPL 최악의 팀이었지만 챔피언십에서의 운영 능력은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가진 팀에 가까웠다. EPL과 챔피언십의 전력 차이가 아주 심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00골을 넘게 허용한 EPL 무대와는 다르게 22-23 시즌에는 46경기에서 39실점으로 강팀다운 성향을 보여주었다. 물론 당시 감독은 현재의 와일더 감독이 아니긴 했지만 와일더 시절에도 이미 승격을 경험한 바 있고 프리시즌에서의 성과도 좋다. 일단 셰필드가 EPL과는 달리 상당히 안정적으로 챔피언십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프레스턴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유능한 성향을 보여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접전이 예상되지만 EPL에서의 셰필드를 생각하면 안 되는 매치다. 이번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콜럼버스 대 캔자스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콜럼버스는 리그스컵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전력이다. 사실 강호들을 상대로 지거나 식중독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엉망이었던 케이스를 제외하면 잘 지지 않는 편이다. 특히 홈과 원정에서 모두 자신들이 점유를 가져가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특유의 공격성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4개월 동안 전체 대회에서 4패만 당했다는 기록도 있는 팀이다. 이어서 캔자스는 전체적으로 콜럼버스 상대로는 강했지만 최근에는 점점 콜럼버스에게 밀리고 있다. 특히 점유를 가져가지 못하면 그대로 무너지는 성향을 지닌 편이라서 지난 경기에서도 콜럼버스에게 7할의 점유를 내주고 0대4로 대패를 기록했다. 특히 지공 성향의 팀이라 콜럼버스가 에너지 레벨을 올려서 플레이를 하는 순간에는 턴오버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콜럼버스는 홈과 원정에서 모두 공격권을 가지고 돌격하는 꾸준함을 보여주는 편인데 이를 바탕으로 캔자스시티를 상대로도 전적에서 우세한 흐름을 자주 가져가는 페이스다. 특히 지공 성향의 캔자스시티는 상대에게 점유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편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콜럼버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필라델피아 대 몬트리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가 저평가를 받은 이유는 득점력이다. 특히 이 때문에 리그에서도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 사실 리그스컵에서도 다득점 상황을 잘 만들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다만 마르티네즈가 태클 능력으로 포백을 보호하면서 수비적인 강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자랑해도 좋은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한 골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고 가즈다그의 한 방도 기대를 해볼 여지는 있다. 이어서 몽레알의 문제는 수비다. 사실 전임 감독 시절에는 상당히 낮은 블록과 점유를 가진 역습팀이었지만 쿠르투아 감독 체제에서는 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자유도를 꽤 높게 주는 특성상 수비 상황에서의 견고함이 아주 강점인 팀은 아니다. 리그스컵에서도 1대4로 올랜도에게 지거나 지난 매치에서도 3대2로 겨우 승리를 거두는 등 고전했다. 결국 수비적인 역량에서 필라델피아가 우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몽레알이 공격적으로 가는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낮은 블록과 카운터에 익숙한 팀 성향상 컬러를 완전히 입히는 데는 고전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번 경기 필라델피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인트루이스 대 포틀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인트는 전체적으로는 상대에게 공을 쥐어주는 상황이 잦은 편이다. 사실 세인트루이스의 플레이는 카운터에 가깝기도 해서 상대를 최대한 끌어당기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에 더 강점을 보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이 시스템 덕에 3명의 공격 핵심 선수들이 부재함에도 꾸준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문제라면 상대에게 공격권을 자주 내주는 영향의 실점률이다. 이어서 포틀랜드도 기본적으로는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편이다. 다만 공격진의 호흡이 상당히 좋아서 최근에는 풀백들의 지원을 자제하고 후방에서는 밸런스를 맞추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덕분에 리그스컵에서는 2경기 한 골 실점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공격적인 성향이 세인트루이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포틀랜드가 기초적인 안정감은 좋게 가져갈 수는 있다. 일단 두 팀이 아주 공격적인 성향의 운영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포틀랜드가 공격진의 기량을 믿고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 풀백들의 전진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보다는 좋은 실점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다. 세인트루이스가 공격을 위해서 상대의 접근을 유도하는 것이 거꾸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경기 포틀랜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